이어서 제품 및 공정개발 단계 B단계의 5번째, 6번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6번째 과정은 포장 유형을 검토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공정입니다. 앞서 우리가 전처리 공정, 주공정, 배합 공정, 그리고 중간중간에 관능평가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만족되는 정도의 제품이 나왔을 때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중간중간에는 어떤 포장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가공식품이고 유통이 가능한 제품이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는 포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포장까지 해봐야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장까지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장을 우리가 검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장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공정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도 달라지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도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원가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못지않게 포장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장 유형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유형에 따라서 식품의 유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과일, 채소를 음료. 자, 우리가 과일이 들어가 있는, 채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에서 흔히 보는 포장의 유형들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스탠딩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세워지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포장재는 주로 개별로 판매되는, 낮게 판매가 되는 그런 제품이죠. 그런데 마트에서 이렇게 낮게 판매되는 제품, 즉 진열장에 놓고 낮게 판매하고 또 냉장고에 칸칸이 세워서 판매되는 경우들, 제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 사우나에 갔을 때 탈의실 쪽에 어떤 냉장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매점에서 판매될 때 보면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판매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개 과채 주스를 30개 단위로, 즉 한 달에 30개, 하루에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박스 포장해서 선물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땐 다 눕혀 있잖아요. 박스로 들어와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냉장고에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열하기 좋은 조건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유통에서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파우트 파우치는 일명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우리 빙과류 중에 설레임이라는 게 있죠. 설레임 파우치라고 제가 그냥 별명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죠? 가위로 잘라 먹는 일반 세 번째 나오는 롤 파우치에 비해서 갖는 장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죠? 가위가 필요 없고 흘리지도 않죠. 그죠? 입을 대고 바로 짜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장점들. 맛의 느낌은 어떨까요? 롤 파우치와 스파우트 파우치. 같은 원료를, 같은 제품을 넣어도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롤 파우치는 빨대를 꽂아서 먹거나 아니면은 컵을 따라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컵에 따라 먹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 컵에 따라 먹을 때 우리는 컵을 통해서 어떤 음료를 마실 때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들어가요. 오픈된 환경에서 먹게 되고요. 반면에 스파우트 파우치는 넣고
입에 넣고 쭉 빨아들이면서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촉 부위가 혓바닥, 천장 해서 바로 긴밀하게 접촉된 상태에서 맛을 느끼기 때문에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음료라도 맛뿐이 아니라 어떤 냉기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오픈된 상태에서 먹는 음료는 상대적으로 스파우트 파우치에 짜먹는 음료보다 덜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컵을 갖고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라요. 생수병을 놓고 생수병을 컵에 따라 먹는 경우와 입에 넣고 바로 마시는 경우 어느 게 더 시원하게 느끼느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페트병 용기가 있겠죠? 이게 또 많이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되게 소규모 업체인 경우는 이와 같은 롤 파우치를 많이 씁니다. 또 규모가 좀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편의성을 강조한 제품은 스파우트 파우치가 있고요. 또 대기업들에서는 이 같은 페트병 용기를 또 즐겨 쓰고 있습니다. 낮게 판매가 가능하죠. 스탠디 파우치의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런 롤 파우치보다는 페트병 용기로 그 자체가 서 있는 형태인 페트병 용기나 유리병 용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포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섭취가 용이한 포장이라고 해서 변형 파우치입니다. 변형 파우치. 즉, 롤 파우치와 스파우트 파우치의 그 장점들을 결합시킨 거겠죠. 꼭지가 달려있지는 않아요. 스크류 꼭지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입이 닿는 부분을 좁게 해서 롤 파우치로 전체 면을 뜯어서 한 부분을 입에 넣기 어려운 부분을 이와 같이 가운데 모아놓는 경우입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는 이와 같은 짜먹는 그런 스타일의 스파우트 파우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가 있죠. 예, 액상인데 스틱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젤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진액 들어가는 거, 농축액 들어가는 인삼 제품, 홍삼 제품에서 여러분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포장 유형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기를 과채 음료류에서의 여러 포장 유형을 봤는데요. 무엇을 고려해서 이걸 결정해야 되느냐. 실로 지금 이 단계에서 B5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서 포장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인 확정 그리고 포장재를 제작하는 과정은 이와 같이 개발이 끝나자마자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언제 하느냐면요. 품목 제조 보고를 하고 나서 진행합니다. 즉 양산체제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것이죠. 그 단계는 D단계 아닙니까? A, B, C, D에. 그런데 지금 미리 검토를 해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의해서 제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려할 건 뭐냐면요. 내용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냐라는 거예요. 즉 유통기한에 어떤 감소가 우려되는 그런 포장재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장 재질과 유형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롤 파우치를 쓰더라도 빛이 들어가지 않는 파우치를 쓰느냐, 투명 파우치를 쓰느냐, 유통기한에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름 안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느냐, 즉 은박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 그리고 필름의 두께, 이런 부분들이 포장 재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디자인에서 꼭 고려할 부분인데요. 법적인 표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되고, 그 표시 기준 중에는 영양 성분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따로 다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금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장 디자인을 해놓는 거고요. 마지막에 인쇄를 D단계에 하지만 디자인은 그 직전에 해도 좋고 C단계나 2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발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또 포장을 개념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더 좀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는 과자의 포장 유형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자 하면은 유리병에 넣는 과자 별로 없어요. 페트병에도 잘 안 넣습니다. 주로 파우치에 넣습니다. 예. 그 파우치가 은박이냐 투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유통기한인 거죠. 예. 변색의 우려, 또 변질의 우려를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이 은박이든 투명이든 이런 파우치들이 선호되는 이유는 포장 설비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포장재들을 우리가 공장 안에 보관할 때 이게 롤 파우치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리병 생각해 보세요. 그 제품 창고에 창고 못지않게 포장재 창고가 상당히 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설비도 간단하고 저렴하고, 예, 부피도 적게 차지합니다. 실제로 냉장고에 우리가 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보관할 때도 많이 보관 못해요. 근데 파우치로 되어 있는 것은 겹겹이 좁은 공간 안에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과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 뉴트리션바, 우리 영양바 같은 경우들은 이와 같이 또 은박과 투명의 형태로 구분합니다. 아무래도 은박으로 포장한 것이 더 유통기한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 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결국은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판매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포장의 방식으로 소매업소 전문으로 팔겠다, 박스 형태로 팔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스탠딩 파우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이것이 체험에서 쓸 것인가, 또 도매 시장에 쓸 건가, 직거래에서 쓸 건가, 전자생거래에 적합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병이냐 파우치냐에 따라서 결국은 택배 배송을 하는데 무게가 유리병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유리 파손의 위험들,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시중에 해당 유형에 관련된 제품들이 주로 어떻게 포장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한 결과 판단해서 결정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은 그 논리들이 무엇인가? 정말 소비자들이 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 또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소비자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핸들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별히 제조 과정에서도 고려할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재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에 견디냐 덜 견디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온 충진을 한 음료이냐 아니냐, 또 후살균을 할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포장 재질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이런 포장 재질 검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장재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포장재 제작업체를 통해서 제작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작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경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살균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면은 후살균이 가능한 포장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후에 있을 설비 검토 부분에서도 포장재가 후살균이 되는 것뿐이 아니라 포장 설비도 그렇거니와 그 다음에 포장 후에 후살균이 되는 설비가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단계에서 포장재 개발을 고려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컨셉 개발 단계에서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A 단계를 제가 5단계로 압축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 컨셉 개발 양식에는 포장 유형을 뭘로 할 거냐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재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중에 있는 여러 시중의 제품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게 좋겠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당연히 포장재를 언급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할 때 포장비, 포장 디자인비, 포장재 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또 개발 단계에서 이와 같이 포장 유형을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 어떤 이런 본 개발 다음에 사업화 개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허가 과정에서도 당연히 포장 유형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브랜드와 디자인을 하는 과정은 디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서 만약에 진행한다 했을 때 최소 2, 3개월이 소요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공식품의 컨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배합비 설계나 어느 정도의 본 개발의 성과들이 나올 때쯤이면은 디자인 개발에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고요. 물론 개발을 해놓고 실제로 그것을 사업화로 이어서 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5개를 개발해 놓고 실제로 3개만 사업화를 한다 그러면 2개는 사업화 안 할 거기 때문에 디자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본 개발이 끝나고 나서 디자인을 들어가는 거죠. C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재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우리가 동판이 필요해서 동판을 통해서 인쇄되는 그런 포장 개발인 경우는 동판이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범용 포장재 또는 라벨 같은 경우들은 뭐 일주일이면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시간을 고려해서 양산 체계 전에 시간적인 스케줄을 고려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걸 보면은 동판을 제작해서 인쇄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갔죠? 예. 무지 파우치, 즉 범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파우치에 동판을 만들지 않고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은 동판 제작해서 인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소량 생산을 하는, 그래서 소규모로 테스트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규모가 작다, 그래서 동판까지 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할 때는 무동판 인쇄, 대신에 단가는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범용 포장재를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라벨링하는 스티커 방식으로 하는 방식, 이 3가지가 있는데요. 비용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포장 재질과 상관없이 동판 인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라벨링 할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유형별로
여러 유형별로 포장재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료인 경우입니다. 포션팩. 예, 이 안에 포션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페트병으로 액상차. 티백, 예, 파우치를 쓰죠. 예, 주로 바깥에, 내면이죠. 내면은 우리 티백의 내면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예, 폴리아마이드. 파우치 폴리에틸렌의 파우치를 씁니다. 잼류 병, 튜브형, 포션백. 그 다음에 스파우트 파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포션팩은 일반적으로 밑에 플라스틱 재질이고 위에 필름이 붙어 있는 거, 필름이 붙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대개 내면은 용기 내면은 폴리프로필렌으로 하고 필름을 폴리에틸렌으로 하는 포션백이 있고요. 여기는 리드를 폴리프로필렌으로 하였습니다. 스파우트 파우치는 내면이 주로 폴리에틸렌 성분입니다. 잼의 포장 유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잼의 포장 유형을 보시면요. 자, 보실까요? 같은 잼인데 사각 유리병이냐, 그 다음에 원형 유리병이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갖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유통 과정에 박스에 들어가는 모습도 달라지겠죠? 예. 아마 유리병에 원형 유리병이었으면은 그 박스로 외포장 박스에 20개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유리병과 유리병 사이에 골판지가 들어가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냉장고에 넣는 소비자 입장에서 개봉 후에 냉장고에 주로 보관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게 보관성이 좋겠는가. 뭐 디자인의 관점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각이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소비자의 어떤 사용성이나 심미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포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잼을 스파우트 파우치로 했던 사례이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또 유사한 사례들입니다. 사례들이고 심지어는 이렇게 튜브용으로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쓰고 버리는 그런 정도의 잼 포장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투명 상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포장들도 있습니다. 절임식품 가볼까요? 예, 절임식품 통조림이 많죠. 예, 우리 캠핑푸드 개념으로 절임식품들 많이 쓰니까 그렇고요. 가정에서 병을 쓰고 또 업소에서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용기, 이런 일반 용기, 프로필렌 용기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류 파우치에 써도 되죠. 튜브형이 또 많죠. 뒤집어서 여러분들 보관할 때부터 아예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짜먹기, 짜서 쓰기 편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스파우트 파우치, 이런 유리병의 보관상의 부담을 줄여주고요. 우리 냉장고에 우리 벽면 부분에 우리 문 쪽에도 쉽게 세울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스파우트 파우치라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용량이 큰 경우들. 우리가 샴푸 보관할 때 샴푸가 덕용으로 이렇게 소분용으로 판매될 때 이와 같이 하는 것처럼 이 장류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병에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조 분말 제품 볼까요? 스탠딩 파우치. 뭐 과일, 스낵들 그렇죠. 안에 폴리에틸렌을 주로 씁니다. 페트병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페트병은 파우치보다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밀봉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이 취약할까요? 페트 자체에도 산소가 투과될 수 있고요. 특히 뚜껑 부분에 기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파우치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보여주는 파우치 부분에는 은박을 넣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은 또 유통기한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틱 파우치가 있습니다. 예. 건조 분말 제품의 여러 포장 유형들을 보고 계십니다. 제일 흔한 거는 뭘까요? 이게 제일 흔할 것 같아요. 예, 파우치. 예, 스탠딩 파우치. 자, 이게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 않으니까 낱개 포장으로 판매를 위해서 스탠딩 파우치를 쓴 거죠. 박스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게 한 포에 3,000원, 4,000원짜리면 10개만 해도 3만 원, 20개 되면 6만 원 이렇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 판매를 촉진하는 데는 오히려 이럴 때는 박스 포장보다는 개별 포장이 좋아요. 그래서 스탠딩 파우치를 또 쓴 것 같습니다. 자, 포장 유형에서 우리가 침출차의 포장을 개발하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물이죠. 티백 포장하죠. 내포장합니다. 이때 내포장은 알루미늄 지퍼 포장을 해요. 대신에 안에는 폴리에틸렌 내면이 들어갔습니다. 은박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외포장을 하죠. 예, 이 포장 상태로는 어떤 표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 쓰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약간 고급스러운 지함을 써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포장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딸기칩인데요. 예, 제가 개발한 딸기칩입니다. 이 딸기칩이 스트로베리 크런치라는 제품에 들어갈 때는 그냥 뭐 특별하지 않은 소비자층을 특정하지 않는 개념의 포장재입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젊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고 그런 폰트이죠. 예.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완전히 어린아이 거라고 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더 관심이 있는, 그래서 동물 캐릭터를 넣거나 하는 그런, 그리고 제품에다가도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한 간식이라는 표현을 써줘서 아기 엄마들이 골라서 사서 아기들을 주는 그런 제품이 되게 하는 거고요. 왼쪽은 뭐 꼭 아이들용이 아니라 어른들도 먹는 그런 제품이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이 된 것이죠. 자, 포장 유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고려할 게 있다면은 비용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비용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포장재 자체의 단가 당연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디자인 과정의 비용 말고도 디자인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앞서 말씀드렸던 동판 인쇄입니다. 그래서 동판 인쇄를 통해서 디자인을 여러 색깔로 할 때는 동판 인쇄를 쓸 수밖에 없죠. 한도를 추가할 때마다 20만 원 정도씩 추가가 됩니다. 그럼 내가 7가지의 디자인 색깔을 쓴다고 하면은 140만 원 동판 인쇄비가 들어가요. 물론 그 동판은 동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동판은 두고두고 쓰겠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부분적으로 고쳐가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물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대신에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라벨 붙인 것보다는 더 이렇게 신뢰감을 주고 어떤 고품질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비용을 감수하고도 또 많은 중소기업들이 동판 인쇄 해가면서 컬러풀하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웹박스 필름비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포장재를 어떤 포장 유형에 따라 제작비를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일반적인 파우치들, 스탠딩 파우치 같은 경우는 4만 개를 찍어낼 때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롤 파우치, 여기서 주목해 볼 거 있다면 스파우트 파우치입니다. 10만 개가 최소 단위예요. 그리고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스틱은 롤로 찍어내고요. 그래서 커팅하면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스파우트 파우치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300~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범용 용기들은 용기당 구매 가격이 있는데
사실은 왼쪽에 있는 파우치 종류보다는 개별 단가는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가는 높으면서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으로 포장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관련된 설비들의 가격들입니다. 밴드실러 있으면 돼요. 스탠딩 파우치는 별도의 스탠딩 포장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롤 파우치, 롤 포장기, 스파우트 파우치, 스파우트 포장기, 스틱 포장기가 이런 가격대의 최소 단위의 가격을 적어본 거고요. 이런 설비 투자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량 인쇄의 조건들 적어봤습니다. 자, 이게 동판이라는 거죠. 예, 동판 제작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판을 여기다 걸어놓고 회전되면서 인쇄가 쭉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7가지 색을 쓴다면은 하나의 동판에서 한 색깔을 찍고 두 번째 동판에서 또 두 번째 색깔을 치고 계속 겹겹이 인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동판당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제작 수량은 4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그래서 개당 100원 내외 정도의 인쇄비가 들어갑니다. 파우치 동판 인쇄인 경우는 제작비가 예, 한 100원 정도 평균 잡으시면 되겠어요. 과자 같은 경우 작은 사이즈의 과자 포장인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소량 인쇄는 무동판 인쇄가 좋겠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자, 색깔을 보면 정말 많이 넣지는 못해요. 네. 뭐 색깔을 꼭 많이 넣어야 고급스러운 건 아니겠죠. 예, 요즘은 친환경의 컨셉들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유기농 매장에서는 오히려 동판을 여러 개를 써갖고 이렇게 인쇄한 것, 유기용매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많이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무동판 인쇄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대신에 최소 주문량이 있어요. 훨씬 적죠. 그죠? 아까 동판 인쇄는 벌써 4만 개, 10만 개 이렇게 나온 반면에 얘는 한 1000개만으로도, 1000장만으로도 인쇄가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포장재 투자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단가는 높아질 겁니다. 당연하죠. 동판 인쇄를 하고 4만 개씩, 10만 개씩 찍어내니까 우리 대량 구매의 할인 효과 때문에 가격이 단가가 낮아지는 거고요. 이것은 좀 높아질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관련 업체랑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량 인쇄 중에 앞서 무동판 인쇄가 있었고요. 역시 동판이 없이 하는 비닐 소량 인쇄가 있습니다. 이 비닐 소량 인쇄는 개념적으로 따지면은 동판 인쇄와 유사하게 여러 색깔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개념으로 대신에 역시 개당 단가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 여기 비용의 예시를 어느 사이트에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1롤 2000장에 150만 원입니다. 얼마일까요? 그러면요. 예, 1000으로 나눠보면은 1,500원. 어우, 비싸죠? 2,000으로 나누니까 750원. 예, 비싼 거죠. 앞서 우리가 150원, 100원에 하던 동판 인쇄에 비해서 개당 단가는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색깔의 제한이 없는.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우치를 만약에 우리가 소량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거나 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뭐 특정 회사를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까 싶어서 복수로 몇 개의 사이트를 대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사면 파우치, 예, 3면 파우치, 그다음에 스탠드형 지퍼 백이 있는 스탠딩 파우치, 스파우트 파우치,
진공봉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격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 싼 거는 싸죠. 진공봉투는 비싸지 않습니다. 스파우트는 예, 비싸죠. 그런데 이게 앞서 디자인, 동판 인쇄까지 하는 경우가 되면 더 싸지겠죠. 단가는 싸지고 대신에 최소 주문량이 10만 개씩 주문을 해야 되니까 과도한 초기 투자가 부담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투자 부담 없이 그냥 소량 조금씩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런 제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식품 제조 가공업이 아니라 뭐 즉석 판매 제조업이라든가 또 휴게 음식점에서 이런 식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정식 동판 인쇄까지 하는 그런 디자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캔시머에서 윗부분이 금속 캔으로 해서 원터치 캔으로 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스크류 방식으로 뚜껑을 닫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페트병인데 간장, 식초, 참기름용으로, 그 다음에 튜브형, 그 다음에 장류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설비들은 이런 설비들을 쓰게 되어 있고요. 유리용기라면은 이렇게 잼꿀 조청인 경우, 그 다음에 소스 오일류, 그래서 뚜껑이 어떻게 됐느냐, 또 주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농축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장재를 구입할 때 수축 필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뚜껑과 밑에 부분이랑 같이 수축 필름으로 딱 붙여놓는 경우죠. 개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종이 스트랩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티커 타입도 있지만 수축 필름을 이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당 30원 또는 120원 정도의 분량이 들어가고요. 수축 필름을 이렇게 연루해서 딱 붙여주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겠죠. 예. 이상으로 제품 개발의 본 개발 단계의 5번째와 6번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